안녕하세요. 방구석 김 사장입니다. 10월 3일 날 매매를 했는데 녹, 녹음을 못 해가지고 이제 녹음을 뒤에 하게 됐습니다. 10월 3일 날은 좀 이슈가 큰 게 두 개나 있었고 좀 급박해가지고 이 녹음하는 걸 제가 깜빡했어요. 그래서 매매를 먼저 하고 그다음 이제 녹음을 하게 됐습니다. 10월 3일 9시 40분쯤부터 제가 이제 HTS를 키고 매매를 했는데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게 이제 165나 155 정도 되면은 매매를 하겠다. 테슬라 분할 매수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160 165가 오자마자 그냥 급락을 해가지고 개파락을 해가지고 165를 보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접속을 해보니까 이미 155 이하더라고요. 그래서 매매를 했습니다. 그 매매를 했고 매수를 이제 하다가 영상을 보시면 한번 소량 팔고 다시 또 소량을 샀어요.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어제 10월 3일 날 이슈가 뭐가 있었냐? 시장 자체는 되게 좋았어요. 지금 좌측 아래 보시면은 그 나스닥 선물이 막 오르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시장 자체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 이유가 영국이 소득세 감세안을 냈고 그로 인해서 영국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영국 국채 가격이 떨어지니까 영국 국채에 대해서 레버리지 투자를 했던 보험사나 연기금은 마진콜 위협을 당하고 있었어요. 뭐 거기에다가 주말간에 트위터에서도 말이 많았죠. 뭐 호주의 ABC 뉴스 기자는 자기가 그 신뢰할 만한 소식통으로 통해서 글로벌 투자은행이 하나 파산의 위기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트위터 올린 것도 나왔었고, 그리고 뭐 리먼 브라더스급이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주말 내내 안 좋은 소식만 많았어요. 그래서 월요일 날 블랙 먼데이가 되는 게 아니냐, 10월 3일이 블랙 먼데이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시장은 오르더라고요. 왜 올랐냐? 첫 번째, 영국이 소득세 감세안을 철회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영국 국채 가격이 더 떨어질 일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또 보험사나 연기금들도 한숨 돌리게 됐죠. 그렇게 되니까 일단은 그 악재가 해소됐다고 시장은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시장이 좋아했고, 초반에 지금 보시면은 이 영상도 초반에는 이렇게 오르는데 조금 빨리 감아보면 뒤로 가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또 하락을 합니다. 그런데 11시쯤에 다시 올라요. 왜냐면 이날이 이제 ISM 그 구매자 관리 지수가 나오는 날이에요. 월요일이.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 시장이 바뀔 수가 분위기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11시까지는 좀 두고 보자 하고 기다렸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10시 40분부터 시장이 다시 반등을 했는데 제 생각에는 이때 벌써 ISM 제조업 지수가 11시에 발표인데 이미 한 10시 40분쯤에 풀렸던 것 같아요. ISM 제조업 지수가
특히 ISM의 제조업 고용 지수가 50 이하로 발표가 됐어요. 이게 50 이하라면은 수축 국면이라는 뜻이거든요. 무슨 말이냐? 고용을 잘 안 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 왜 호재냐? 사실 평소대로라면 이게 호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그 패드에서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서는 고용 시장이 조금 냉각될 필요가 있다. 이런 발언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ISM 제조업 고용 지수가 수축 국면이라는 건 고용 시장이 조금은 이제 식어간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벌써 호재가 두 개죠. 영국은 소득세 감세안을 철회하고, 그리고 미국은 ISM 제조업 고용 지수가 낮게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아, 연준이 조금 긴축 속도를 조절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을 되게 세게 올립니다. 물론 테슬라는 그만큼 크게 반등하지는 못했어요. 하여튼 이런 호재가 이제 두 개가 있는데, 이게 또 호재에 대한 확신이 갖게 된 게 우선은 빅스 지수가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빅스 지수가 떨어진다는 거는 이제 상승한다는 뜻이죠. 보통 상승할 때 이제 빅스 지수가 떨어져요. 그리고 미국 10년물 채권 가격이 다시 오르더라고요. 채권 가격이 오른다는 거는 물론 안전자산으로 돈이 도망친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요즘 시장은 채권하고 지수가 같이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채권 가격이 오르면 지수도 오르고, 이게 다 좀 유동성 때문에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채권 가격이 오른다. 즉, 채권 수익률이 떨어진다. 그러면 이제 채권 투자보다 주식 투자의 메리트가 점점 늘어나죠. 그러다 보니까 또 시장은 상승을 계속 이어나갈 힘이 생긴 거예요. 채권 수익률이 떨어져 주니까. 그리고 여기 보시면 실시간 상품 가격들은 조금 오르죠. 아무래도 이거 유가나 이런 것들이 올랐던 이유는 이제 오펙 회의가 또 얼마 안 남았거든요. 이게 뉴스가 바로 나오더라고요. 감산한다. 100만 배럴인가? 감산한다는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게다가 10월 달은 또 바이든의 전략 비축유 방출이 끝나는 날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가는 또 올랐는데, 참 시장이 이렇게도 저렇게도 하기 어려운 시장이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채권 수익률이 높아질 수는 없죠. 채권 수익률이 높아진다. 즉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 지금 연기금이나 보험사들이 마진콜 당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금리를 쉽게 올리기 힘들죠. 왜 금리 올려버리면은 이제 채권 수익률도 같이 올라가니까요. 그래서 그런 게 어려운 상황에다가 지금 또 한편으로는 유가나 이런 게 좀 흔들리고 있고 더 오를 것 같고, 오펙은 감산한다고 그러고, 바이든 전략 비축유는 이제 안 풀 것이고 더 이상 풀 수가 없고, 그래서 이런저런 것들이 되게 혼재된 날이었어요. 그런데 어찌됐건 원체 그동안 선반영된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가는 오르더라고요. 결론적으로 주가가 앞으로 계속 오를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도 시장이 이렇게 오르는데 또 많이 사진 않았고 그냥 소량만 샀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지금 연준 의원들도 머리가 복잡할 것 같아요. 상황이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딱 온 것 같아요. 채권 금리는 정말 더 올리기가 힘들 것 같아요. 물론 더 올리려면 올릴 수 있겠지만 굉장히 이제는 좀 눈치 봐야 되는 상황에 왔다. 다른 나라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에 온 거죠. 미국이 금리 올리면은 유럽이나 이제 다른 국가에서 안 올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 올리자니 그 나라 보험사나 연기금 이런 데는 마진콜 위험에 빠진다는데, 그렇다고 이제 안 올리자니 지금 벌써 딱 그런 느낌 오자마자 아까 보셨듯이 선물은 오르죠. 유가나 이런 선물들이 오르죠, 벌써. 그런데 이제 또 그렇죠. 경기 침체가 맞기는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오니까 유가가 상승하는 것도 솔직히 좀 말이 안 되거든요. 경기 침체 오면 유가는 50불 이하로 보통 가거든요. 사람들이 이제 경제 활동을 잘 안 하니까요. 활동을. 그래서 즉 어제 10월 3일 날 주식이 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승 요인은 세 가지 정도 되는 거죠. 유럽의 감세한 철회, 그리고 ISM 제조업 고용지수의 낮게 발표된 지수, 그리고 그냥 경기 침체 자체가 호재예요. 경기 침체 되면 유가가 아무리 비싸게 올려도 사는 사람들이 안 사면은 또 가격이 떨어지니까. 이 세 가지가 확실히 그 상승에 힘을 보탰던 것 같아요. 반면 이제 걱정되는 점은 과연 그렇다고 해서 연준이 금리를 안 올릴까? 그리고 바이든의 전략 비축유가 끝난다는 것. 이제 그리고 또 겨울이 오고 있죠. 하여튼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번 말씀드리지만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고, 요번에는 265도 안 주고 그냥 갭락을 해버려가지고 제가 조금 더 밑에까지 보고 추가 매수할 여력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3분의 1만 매수한 상태예요. 제가 어제 저녁에는 저녁 9시쯤에는 이제 글을 올렸는데, 이제 트위터로는 제가 글을 빨리 올리는데 이제 영상 녹화해서는 유튜브로는 조금 늦어요. 이거 편집을 조금 해야 돼가지고. 어찌됐건 트위터에는 어제 저녁 9시 14분에 제가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테슬라 하락 이유가 차량을 3분기에 35만 8천 대를 배송하기로 했는데 배송한 거를 보니까 34만 4천 대밖에 배송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테슬라가 컨센을 못 맞춘다. 이번 3분기 매출이 컨센을 못 맞출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한 거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테슬라 측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테슬라 측에서 하는 말은 이제 그거예요. 자기네들이 차량 생산량이 많이 늘은 거죠. 36만 5천 대로 늘었어요. 그래서 컨센보다 훨씬 많이 차량을 생산을 했죠. 근데 문제가 차량이 생산량이 늘다 보니까 배송이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지역별로 나눠서 수량만큼 이렇게 딱딱딱딱 배송을 하겠다 해서, 쉽게 말하면 배송 방식을 조금 바꾸려고 하는 거죠. 왜냐면 이게 배송 비용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배송 그 방식을 시키는 과정에서 요번 3분기 말에 배송을 컨셉만큼 채우질 못한 거죠. 그렇게 이제 테슬라 측은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제 테슬라가 원체 지금 공매도가 많이 걸려 있는 상황이라 뭐 공매도가 많이 걸려 있는 상황이라 어, 미국 미디어에서는 이거를 약간 이런 식으로 엮나 봐요. 배송을 못했다는 거를 매출이 감소했다. 이런 식으로 상황을 엮어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 주가가 많이 떨어진 거죠. 그런데 시장 자체는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어요. 앞으로 시장을 좀 더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아요. 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준이 또 어떻게 나오느냐가 결국에는 제일 중요하니까요. 어찌됐건 오늘의 미국 주식 일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